피해자 533명, 사기 피해 금액 430억 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500채 넘는 주택에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의 최고 형량이 높아지는 건 물론 단순 가담자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경찰은 이미 구속된 남 씨를 포함해 피의자 51명을 내일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남 씨 등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일당 중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행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 분담, 그다음에 반복적인 실행 조직 체계가 있다고 보고 그 주요 조직원에 대해서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에 남 씨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순 없습니다. 15년은 받는다 그래도 나중에 뭐 항소하고 어쩌고저쩌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평생 이 비용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남 씨 일당이 가로챈 돈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활동한 남 씨의 딸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질까 세입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남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개인회생 했다는 통지문을 받고 임차인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또 왔어요.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찰이 접수한 남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87건, 이번 2차 송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372명, 피해액 305억 원이 추가돼 전체 규모도 피해자 533명에 피해액 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한 무인 점포의 주인이 물건을 훔치는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공개했겠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CCTV나 보안 장치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반대로 점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양심적인 손님들도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무인점포 계산대 앞에 어린이가 서 있습니다. 계산하려는 것은 유명 캐릭터 카드 60개 2상자, 5만 원어치입니다. 신용카드를 꽂고 누른 회색 버튼, 결제가 아닌 취소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곤 카드 상자를 옷에다 감추고 태연히 가게를 떠납니다. 결제하는 척만 하고 훔쳐간 건데 점주는 어린아이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다른 어린이 2명이 매대에서 캐릭터 카드 상자 1개를 꺼내듭니다. 어제 도난당했던 같은 제품입니다. 보통 낱개로 팔기 때문에 상자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 결제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을 아예 저 키오스크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어제처럼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개봉된 상자에 카드가 전부 몇 개 있는지 세보더니 그중 1개를 들고 계산대로 가 무인 계산대 화면을 계속 눌렀습니다. 정확히 30번. 계산을 마친 뒤 계산에 썼던 낱개 제품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당시 이곳 점포를 함께 찾은 또 다른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년 남짓 무인 점포를 운영해오면서 절도 사건만 수십 건. 키오스크 열쇠를 아예 부러뜨리고 가져가는 남녀 커플도 있었고 마스크 눈만 내놓고 아주 그냥 장갑까지 끼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CCTV를 보다 우연히 본 아이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했지만 너무 기특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이고 좀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그런 애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오면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서 숨졌는데 이번에도 우회전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한 대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주변에 몰렸고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버스 아래에는 핏자국도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에서 아이가 버스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버스 밑에 애가 깔렸다. 앞바퀴 쪽에 그런 식으로 왔네요. 의식호흡 없다. 아이가 구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한 8살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국에 13대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하굣길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 기사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빨간불에 방향을 틀다 아이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막 버스들이 운전을 험하게 하긴 하는데 신호 어기고 그냥 가는 차들도 있었어요. 우회전 차들이 그냥 막 지나다니는 경우 많았거든요. 저 신호등 생겨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SUV 차량이 다른 차와 부딪히면서 반쯤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바닥에 닿아서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차를 바로 세우고 운전자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 SUV 한 대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다른 SUV와 부딪혔는데 사고 충격으로 반쯤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운전석 문이 바닥에 닿아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차량 주변으로 하나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오는데. 저 도와줘야지. 이어 망설임 없이 있는 힘껏 뒤집힌 차량을 밉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도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에서 내린 시민도 달려와 힘을 보탭니다. 사고 발생 2분 만에 시민들은 무게가 2톤에 육박하는 SUV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진 채 굴러가는 차를 세우며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시동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겠다 생각을 해서 시민들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를 돌봤고 구조 활동이 끝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차량이 이제 터질까 봐 많이 좀 두려웠는데 그래도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시민분들 다 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이렇게 택배 수백 개가 쌓여 있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이용을 막자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한 건데요. 그 현장을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택배 수백 개가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이용을 막자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정문 앞에 택배를 쌓아둔 겁니다. 애기 물품이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진짜 이렇게 가벼운 거는 뭐 괜찮지만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에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입주자 대표 측이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소방차와 경찰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운행을 금지한 뒤부터입니다. 택배 차량도 예외 없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 진입구의 높이는 2.5m.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2.5m를 넘는 걸 고려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수백만 원 되는 개조 비용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짐칸 천장 높이도 낮아져 작업하다 다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딱 섰을 때 머리가 땅에 안 닿거든요. 머리가 끝에 안 닿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낮아지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도 부담 갖고 여러모로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입주자 대표들과 합의한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들이 이제 속도를 제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20km 준수 안 해요. 애들이 언제 어디서 자전거든 튀어나와가지고 애들 다치면 그 큰 사고지 않냐.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상 공간에 차가 못 다니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높이를 최소 2.7m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 남양주와 서울 강동구 등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